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야당 중에 제일 아끼는 정당이라면 또 예, 새누리당이죠. 야당 전문 기자 네. 윤가피. 네, 야당 전문. 네. 새누리당 소식은 전에 제가 뭐 후속 보도 약속했었는데 네.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요. 다행이네요. 네. 다만 그 지난 1일에 조원진 의원이 그 13개월 당원권 정지 받았었죠. 네. 예, 그 이후에 좀 사태가 해결되나 저는 사실 살짝 불안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제명을 당했습니다. 헐. 네. 아예 두 명이요? 제명당했어? 아주 완전히 제명을 당해 버렸는데 뭐 새누리당 대변인 이군로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또 누군가요? 왜 공당의 대변인을 몰라? 아, 제가 정치 시사 정치를 팟캐스터가 모르네요, 제가. 이군로 대변인이면 진짜 당사는 있어요, 당사는. 네, 그러니까요. 당산 출입 기자도 없다고 그러던데. 예, 이군로 대변인은 명 대변인이잖아요. 아, 네. 예, 제가 들어보시면 공부가 압니다. 부족했네요. 네. 그동안 조원진은 원내대표, 당대표라는 가짜 직책을 불법적으로 사칭했으며 사조직을 구성하려는 등의 행위로 당내 분란과 갈등을 조장했다. 무슨 가짜 직책 여기가 당 맞아? 가짜 직책을 남발했다고 합니다. 네. 뭐 당연히 저번이랑 비슷하게 무효 소송을 추진한다고 그 합니다. 가짜를 남발했다는 게 당 대표를 당 대표도 하고 원내 대표도 하고 막 뭐 본인이 혼자서 그냥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녔다는데 거기 당 대표랑 원내 대표가 있나요? 전 그게 궁금한데요. 전에 있었어요. 분명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정광택 뭐 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김영애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 당 대표가 권영애. 예, 옛날 안기부장. 네, 김영애. 저는 순간적으로 아, 권영의 그 자해 권영이에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발표문을 딱 듣는 순간 그 북한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할 때 네. 그때 발표했던 발표문하고 싱크가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쪽 쓰는 어휘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조원진 의원은 무소속인가요? 아, 이게 무소속 상태는 맞죠. 아, 근데 네. 이제 또 복당하겠죠. 아니 어디로 복당이 네. 이 당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조원진의 멸절을 바라고 있어요. 아니야. 그런 개념이 저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그 굉장히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는 약간 조원진에게 좀 약간 존경심이 들었어요. 사실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요 핑계를 대고 있는데 뒤에서 좀 말씀드릴 것이고요. 조원진은 제법 그 돌아올 다리를 불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뭐 복당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홍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거래해 재판이 진행 중인 뇌물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가 지금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소송당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면은 지금 왜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추경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회 다 발목 잡고 있는데. 다 발목 잡고 네. 있는데 뭐 얘는 그렇게 확실히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역시 보수적이다. 이 보수의 진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막 던져.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름의 자기의 그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고 있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그 바른정당 애들 어떻게 하면 그 추운데 안으로 들어갈까 좀 애태우는 그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은 건가? 지조가 있나? 예, 지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나에겐 박근혜밖에 없어. 예. 그 또 뒤에도 재미있는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보수 진영에서 정말 존경받는 농객 한 분 계시잖아요. 백모 농객입니다. 백모라고 불리는 분이고요. 유명하지. 이분 별명이 좌익 탈곡기입니다. 좌익을 하도 탈탈탈 잘 털어서 좌익 탈곡기. 예, 농객 백모 박성현 씨. 뉴데일리 주필이기도 했죠. 예, 이분이 드디어 석방이 되었다고 아주 새누리당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뭐 무죄로 석방된 것은 아니고요. 징역 1년 6개월 받고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이 이제 구치소 안에 소식을 묻는 질문에 구치소에서 막 이재용도 만나고 그랬나 봐요. 네. 또 박근혜하고도 같은 구치소였나 봅니다. 서울구치소. 예. 이재용 회장도 아주 잘 버티시는 것 같고 또 풍문으로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잘 버티고 계시다고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나왔어요? 같이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보필하지. 그러니까 왜 본인만 못 버티고? 그러니까 왜 구속됐느냐 이제 이게 관심사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마이너한 뉴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챙겨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디어워치의 보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아니 그 신뢰도 높은 언론을 그렇죠. 여기가 뭐 논문 표절의 논문 감별의 메카 아닙니까? 네. 네.
신뢰성 있는 권위 있는 논문, 권위 있는, 네. 돈 떨어지면 돈 주는 데 아니에요, 거의? 진짜. 그렇죠. ATM. 네. 걸어다니는 ATM.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여기 애국 세력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그런 곳이죠. ATM. 네. 왜 잡혀갔느냐? 이건 제가 최대한 이쪽 선의로 어쨌든 미디어워치의 보도를 인용하면요. 요약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 백모가 가지고 있던 스테인레스 재질, 그러니까 쇠 국기봉 86개를 압수해 갔습니다. 아니 국기봉을 왜 꼭 쇠로 가지고 있대요? 어디 가면 그런 걸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박주필이 박상현 주필 백모죠. 이거를 다시 뺏어오겠다고 경찰서로 쳐들어갔어요. 1톤 트럭을 타고 애국 시민들과 함께 그 파출소로 쳐들어가서 국기봉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왜 안 줬는지 혹시 아세요? 왜 안 줬는가요? 이 시위대가 국기봉으로 태극기 시위대가 국기봉으로 경찰을 폭행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게 진짜 압수해갈 만 하잖아요. 네. 경찰은 사실은 그 쇠 몽둥이는 다 뺏어가요. 뺏어가야죠. 네. 이거 죽창도 뺏어가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어쨌든 때리기까지 했다니까. 하여튼 이 경찰들은 맷집도 좋아. 이 태극기 집회자들이 때리면은 맞고 잘 묵묵히 잘 참아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국기봉 회수하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안 주니까 백모가 이 어쨌든 좌익 탈곡기 아닙니까? 네. 경찰이 갑자기 순간 좌익으로 보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휘발유 통을 열고요.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주의를 줬답니다. 아이고. 아니, 휘발유 통을 닫으면 되는데. 어디서요? 파출소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트럭 위에서. 트럭 위에서. 트럭 이제. 위에서? 힘든 일 하셨네. 그러니까 경찰이 트럭 위에 올라가서 박주필을 막았었겠죠? 네.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휘발유 일부가 조금 흘려내렸습니다. 네. 자, 이게 미디어워치의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절하게 주의를 줬어요. 아, 내가 휘발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조금 흘러내렸네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네. 라고 주의를 준 셈입니다. 근데 그 주의를 경찰이 예.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듣고선 올라가서 굳이 올라가가지고 막다가 사단을 했다. 암흑의 경위가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이고 좀 다쳤습니다. 부주의한 경찰이 다 있나. 예. 왜 떨어지고 그러나 이러는 그리고 거. 왜 올라가지 주의까지 줬는데. 예, 그래서 이 경찰은 박주필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네. 미디어워치 설명이고요. 다른 곳 보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도만 인용하는 거예요. 네. 예. 태평로 파출소 인근에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잡혀갔다. 뉴스원의 보도입니다. 네. 박 집행위원장은 탄핵 무효 집회가 열린 11일 오후 1시쯤 대문 인근 태평로 파출소 앞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네. 방화를 시도했답니다. 박 집행위원장은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주머니에 라이터를 꺼내며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했다. 예, 이게 이제 다른 머니투데이의 시각인데요. 네. 뭐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휘발유통을 열고 라이터를 꺼내면서 가까이 오지 마! 이러면 이제 누군가에게는 그게 주의로 들리기도 하고요. 뭐 네.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 강도가 은행에 쳐들어가 가지고요. 총을 쏘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 움직이면 쏴버리겠어!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주의가 되겠죠. 친절하기도 해라. 이렇게 새누리당 큰일 나겠네요. 네. 새누리당 보도 이게 좀 찾아봤습니다. 세상에. 새누리당 뉴스를 다 읽어주는 데가 있네요. 아, 네. 제가 이제 근데 예. 숙제를 받아가지고 비위가 강해. 비위가 세. 단순히 구글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도 못 구하는 그 희귀템인데. 네. 국내에서는 거의 우리가 유일하지. 네. 네. 이 애국단체들 일단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면면들 이름을 알아야 되고 그분들 블로그를 찾아다니는 거나 그분들 SNS를 찾아다니는 그런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예. 품이 좀 들어요. 이게. 그 이름이 뭔지 한두 개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제 아이템이라서 그건 제 단독 아이템이라서 그거는, 단독이라 네, 아, 영업 비밀이라 욕심내시네요. 영업 말씀드릴 수 비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신경 써서 주의를 주셨던 얘기를 네. 들어봤고 새누리당 다른 소식도 없나요? 네, 새누리당 뭐 소식은 또 여러분들 귀가 썩을까봐 이 정도에서 네. 멈추도록 하고요. 네네. 자유한국당 좀 전당대회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 멸종시켜야 할 정당. 예, 자유한국당이 진짜 원흉이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죠. 지금 전당대회 예,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중인데요. 그죠? 새 전당대회- 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뽑는 건가요? 그게? 최고위원도 같이 최고위원도 뽑는 다 같이 뽑는 거죠. 아, 그래서 후보가 누구누구 출마했냐면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의원 출마했는데 뭐 신상진 의원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알죠. 알지. 의사 출신이고 성남에서 삼선이요. 원래 이분이 그 옛날에는 학생운동 했을걸? 아, 그래요? 원래 학생운동 출신인데,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 그리고 성남에서 그 시민운동가 활동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어디더라? 하여튼 저쪽 한나라당 쪽 가가지고 그때 조금 의아하긴 했지. 제 기억으로는 무슨 재보선에서 당선된다면 연달아 맞아. 재보선으로 재보선으로 들어갔었지. 자,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이면은 그 누가 이길까요? 글쎄요, 뭐 저는 홍준표가 될 것 이겼지. 같은데요. 역시 홍준표는 이번 전당대회를 위해서 대선에 까지 출마를 했잖아요, 사실. 대선 출마 이유 자체가 이번 그렇지. 당권에서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축제가 되어야 될 전당대회가 아무래도 조금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잇따른 악재도 많고요. 네. 그래서 캠프 규모도 뭐 거의 보좌관 한두 명 데리고 하는 수준. 캠프라는 게 사실상 없다고 그래요. 그 비용도 많이 안 들이고 하고 그래서 한껏 몸을 낮추고 비용도 줄이고 이런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민심이 무서운 걸 아니까. 근데 비용을 뭐 너무 줄였는지 2차 전당대회에서는 그 호남권 그 타운홀 미팅이 열린 장소에서 정전이 돼 버려 가지고요. 40분 동안 전당대회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듣는 거예요? 진짜 빨대가 있나? 아니 진짜 희귀한 뉴스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좀 익스클루시브를 자유당에 무슨 추구합니다. 빨대가 있어요? 이상하게 자유당을 사랑하시더라고요. 놀라운데. 아니 나한테 숙제를 이런 걸 주니까 나도 이런 거 하기 싫어. 혹시 가가지고 정전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아 이게 비용을 아끼다가 너무 싸구려 호텔에 가서 두꺼비 집 내리는 사람 아니에요? 두꺼비 좀 내린 사람. 가피님이. 전 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여기서 토론을 하는데 뭐 주로 박근혜 탄핵 책임론 공방이랍니다. 저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뭐 이걸 듣지는 않았는데 아니 박근혜 탄핵도 있으면 일단 잘된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가 탄핵된 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얘들은 정말 아직도 자기네 당이 왜 지지율이 몰락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아. 박근혜 탄핵도 뭐 그냥 떠밀려가지고 당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거를 탄핵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고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요? 아, 그러면은 그 탄핵에 책임 공방을 한다는 그 내용이 네, 탄핵된 박근혜를 잘못했으니 누구의 잘못이냐가 아니고 아니고 너 때문에 탄핵됐다. 그러니까 탄핵된 게 나쁜 일인데 이런 상황까지 누가 끌고 왔느냐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아,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상식을 파괴하는 네. 정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아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섞여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워낙 그 자유한국도 스펙트럼이 넓은 당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홍준표가 당대표 될 것 같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자유한국당의 주인은 여전히 친박인데 뭐 네, 그렇죠. 서청원, 뭐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그 주인인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지금은 한 1년은 더 숨어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 자기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차라리 홍준표가 낫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흠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친박의 뭐 바지사장 같은 생각을- 거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뭐 그런 뭐 전적으로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그런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암담하네요. 거기 생각하면 홍준표가 그래도 그 박근혜를 반대하는 세력이었잖아요. 아 그게 되게 애매했어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서 되게 절묘해요 그게. 네. 저는 홍준표가 완전히 자유한국당을 말아먹을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의 목표가 없어요. 사실은 목표 없이 그냥 그날 하루벌이로 사는 거 같은 모습을 하루벌이. 네.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고 뭐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그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거든요. 하루 욕벌이. 하루 벌어 하루 욕 먹고 사는 하루 거야. 욕벌이. 근데 그 와중에도 그 3명 후보 3명이 그래도 서로 이제 뭐 공방전 이런 건 좀 하죠. 난타전이라든가 뭐 난타전인데 일방적으로 홍준표한테 공격이 쏠리는 걸로 봐서는 역시 홍준표가 유력하지 강자네요. 않나. 아. 그걸 다 싶습니다. 봤어요? 아 그럼 봐야지 기자가. 우리 자바국 전문 기자예요. 성격 좋네. 비위가 좋은 거지. 제 낙이에요. 망해가는지 보면서 기뻐하는 게 제 낙입니다. 아, 그 뭐 탄핵 공방을 하는데 네 책임이다 내 책임. 그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홍준표가
그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다고? 예, 저는 약간 그래도 박근혜를 반대하는 입장? 박근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표 모은 다음에 네. 막판에 유세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듣다 보니까 화가 나네. 막판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대통령 되면은 박근혜 구해오겠습니다. 아. 이랬단 소리도 하고 우리 박근혜가 추운데 막 추운 감옥에서 막 이러고 있다. 대구 가서 또 이 소리하고 또 딴 데 가서 저 소리하고 그런 인간이죠. 하여튼 양아들입니다. 네. 예, 홍준표는 제 양아들이고요. 아니, 그 태극기 집회도 나왔잖아요. 양아들. 태극기 집회도 나왔잖아요. 태극기도 나가고요. 예, 그렇죠. 그러고선 또 한편으로 또 가가지고 내가 친박들은 다 몰아냈다 이런 소리도 하고 네. 진짜 카멜레온이야. 카멜레온. 어머. 카멜레온. 표 내는 데는 그냥 맞춤형으로 표 넉마주야, 맞다 표 넉마주. 그러니까 일관성 같은 거다 필요 없어. 네. 약간 따봉을 모으는 가표님이랑 비슷하다는 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네. 좀 비슷하네. 아, 그러네요. 아, 갑자기 그런 확 점은. 이해가 되네요. 어떤 컨셉인지. 네. 나봉 중독자. 표 중독자. 네. 지금 전당대회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은 됐나요? 언제 뽑는다는 거예요, 이 딜 사람들? 방송이야? 전당대회 뭐 일정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면 전 모르고요. 저는 기사 검색할 때 자극적인 단어들이 있나 이런 걸 찾아보기 때문에 7월 3일로 알고 있는데. 아, 예, 7월 7.3 전당대회가 맞습니다. 예. 아, 그날 그럼 확정되는 거예요? 네, 그날 아. 이제 당대표를 뽑는 거죠. 축제죠. 아, 정말. 보수의 희망들. 거기서 축제가 아, 나올 때 정말. 저 답답하네. 웃을 때 마이크 좀 떨어뜨려서 예. 웃으래. 청취자분들 네. 듣다가 시끄럽다고. 네, 애쓰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공방이냐 뭐 탄핵 갖고 질의한 공방인데 이거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고요. 제가 또 자극적인 부분만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홍준표 공약을 보고서 호남권에서 공약을 보고 빵 터졌는데 홍준표 공약이 왜? 궁금해하잖아. 아, 궁금하다. 홍준표 공약이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호남권에서 콘서트를 열겠답니다. 무슨 콘서트야? 그런 거 없어. 아니 이게 진짜 웃긴. 개그 콘서트 아니에요? 개그 아니 그러면은 이 호남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9%가 나오는데요. 근데 자유한국당 당대표 홍준표가 주최하는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놀러 오십시오. 그러면 거기 가다가 맞아 죽을 일이 있습니까? 하여튼 난 이따위로 공약이라고. 호남 쪽에서 자유한국당 0% 아닌가요, 지지율? 자유한국당 아니 0%도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2%는 아니, 나올 거야. 잠깐. 사람 사는 동네인데. 아니 콘서트 그 밑도 끝도 없이 콘서트를 하겠다고? 진짜 콘서트를 한답니다. 혹시 이거는 우리 진짜-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야 이거는 진짜 호남 그냥 무시하는 것 같은데. 바보로 저긴 보는 것 어차피 같아. 표 안 나오는 동네니까. 약 올리고 올까? 그런 건가? 뭐 그냥 완전 개무시하는 공약인가. 가서 뭐 아. 저기 무슨 방아 타령 같은 거 부를 건가? 아 진짜 방아타령. 자, 하여튼 오늘 저기 마케터님이 오늘 저희 술 사주신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진도 나가서 빨리빨리 그래. 한 잔이라도 더 먹읍시다. 한 점이라도 더 먹고요. 아, 네, 그래서요? 네. 오늘 아주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최고 히트 상품 오행시. 예. 완전 히트했지. 그 정치 이벤트 중에서 이 정도로 히트한 건 처음 보는데요. 자유한국당 이벤트 중에 최고입니다, 지금. 와 거의 전 국민이 동참을 하고 있잖아.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그 자유한국당 공식 홈페이지가 전당대회 기념으로 오행시를 공모했는데, 제가 댓글 1000개까지 봤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확인하고 왔는데 1만 5천 개 응보작이 올라왔답니다. 대단하다. 진짜 이 과거 시험이 열렸습니다. 과거 시험이. 장원급제 누가 하나요? 장원 이거는 댓글 폭탄이라고 이야기 안 하나? 안 하죠. 그러네. 오행시 폭탄이네. 오행시 폭탄. 시폭탄, 시. 시폭탄. 시신 폭발. 댓글 폭탄이잖아 이거. 그러네. 이거. 앞으로 테러네, 국회의원들한테 테러. 이렇게 삼행시 국회의원 이름으로 삼행시 보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아유, 그래서 하여튼 자유한국당에 오랜만에 지금 네. 대박 났네요. 잔치집 분위기라고. 네, 제가 아까 오기 전에 잠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 홍준표가 여기서 이 이벤트를 놓고선 아마 보진 않았지만 90% 이상이 욕설과 비아냥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 안 보니까 잘 모르죠. 저는 전수조사를 또 했잖습니까. 예, 99%가 욕설과 비아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0%가 아니고 네. 네. 99%. 그 저가 이제 그러니까 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그거 참여를 안 하는 거네. 더러더러 있어요. 아 당신이 그렇게 어떻게? 더러더러 보입니다. 근데 천편일정이야. 그 자유의 소중함과 뭐 이렇게 국뽕스러운 거. 네. 근데 이게 국뽕부터 우리가 나는 걷어갔잖아. 공산당이 싫어요. 콩사탕이 싫어요. 뭐 이 수준이겠구만. 네, 국뽕과 자유뽕은 이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주면 고맙죠. 네. 그럼 태극기, 애국가, 네. 자유 이거 다 우리 거야 이제. 난 무궁화 보면 눈물 난다니까. 그럼 나 애국가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 그러니까요. 진짜. 애국심이 막 터가 나 진짜. 그래서 그 뭐 장원 할 만한 것들이 좀 있었나요? 한두 네, 개만 제가 좀 소개시켜 우수작들을 주세요. 모아봤는데 네네. 송 작가님이 운 좀 띄워주십시오. 자, 네. 송 작가님이 띄워주니까요. 아 여기 초대 손님이신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네. 자, 자요 매일 자요 어디서든 잘 자요. 유, You know what I mean? 한, 한 세월 두 세월 발목만 잡잖아. 국, 국민이고 국가고 난 몰라 난 적폐. 당. 당다라당당당 당다라당당당 이런 아주 우수작이 있었고요. 아 진짜. 또 그 굉장히 그 박근혜 게이트를 풍자한 문제작도 있었습니다. 아 박근혜 게이트 풍자한 건 무섭게 우리 네. 마케터님. 네. 자, 자유한국당이죠? 유, 유란데요. 한, 한국에서 말서준 데서 나왔는데 국제공항에서 잡혔네요. 당. 당신들도 공법인데 왜 나만 잡어? 이런 거. 아 이거 대박이다 진짜. 아 제가 그 자유한국당 때 큰일 했네. 진짜 큰일했네요. 제가 만 개나 되는 만 개나 되는 음모작에서 제가 전수조사에서 고른 것이기 때문에 아, 진짜. 하나하나 진짜 주옥 같습니다. 주옥 같네요 진짜. 야, 취재 진짜 열심히 했네. 네, 또 있나요? 네, 그럼요. 아, 네. 자. 제가 한 20개 준비해 왔는데요. 자. 네. 자유당은 독재 정당, 유, 유신회는 일본 극우 정당, 한, 한민당은 친일 지주 정당, 국, 국민의당은 호남 잔민련, 당. 당꼬라지가 다 왜 이래? 와. 이분은 좀 역사를 아시는 분. 아, 아 훌륭한데 우리 하나만 네. 더 들어볼까요? 오늘 문구로 소리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시는 아 정말요?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가장 내가 좋은 거 이거 하나? 내가 네. 할게. 자, 자랑스러운 대통령, 유리보다 맑은 대통령, 한 한국 역사 최고의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당당한 대통령 문재인 사랑합니다. 야. 이게 히트를 하다 안 되니까 네. 이게 이제 추미애 대표까지 참여했는데 이것도 소개시켜드려야 되잖아요. 아, 또. 그럼요. 추미애 대표 차원에서 추미애 대표도 보니까 시심이 있어 사람이. 아 그래요? 자, 운 띄워볼까요? 자, 자유당 시절 독선 정치, 유, 유신 시절 독재 정치, 한, 한나라당 시절 도끼 정치, 국, 국민 고달픈 정치, 당. 당장 끝내야 한다. 와, 이게 야, 추미애 이거- 대표님이 직접 쓰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와. 정원이요, 이거네요. 야, 어제 추미애 대표 너무 잘해. 잘 막 나가. 내가 진짜 막 업어주고 싶어. 아, 진짜. 진짜. 저기 깜짝 놀랐는데요? 송 작가님도 뭐야 준비한 거 있으시잖아요. 아, 근데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요. 밀리죠. 제가 아까 네. 제 마음이 그랬어요. 네, 들어보니까 안 돼. 너무 우수작들이 저는 많아서. 막 너무 막 예. 그 싸우고 싶은 그 욕구를 느꼈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던 거라서 막 자냐?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그런 거 걸로. 안 돼. 네, 안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히트친 오행시 이벤트. 네. 아, 이러다가 문재인 일본과 히트를 넘어서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너무 섰네, 진짜. 그러니까 너무 문재인 섰네요. 일본과가 정치 이벤트 중에 최고였거든요. 네. 확실히 그 정치라는 것은 악명이건 또 유명세건 간에 네. 확실히 있는 게 클수록 좋습니다. 야, 자유한국당 뭐 이렇게 문전성시인데 언제 이런 이런 그 사랑을. 사람과 뜨거운 관심. 그러니까 뜨거운 관심을 받아보겠냐고. 아, 진짜 재밌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감사를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자유당이래. 자유한국당 그 팬페이지에 들르게 되면은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또 마음을 돌려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아니, 사람은 많으니까요. 네.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대표, 그 당권 지금 전당대회 하면서도 너무 그 이상한 말들 많이 해서 자유한국당 오행시 지으면서 약간 애정이 생겼다가 이제 한마디 막말 한번 딱 들으면 다시 애정이 싹 식는. 우르르 터지죠. 네, 우르르 떨어지는 걸 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다른 소식도 좀 없나요? 네, 다 썼습니다. 다 쓰셨어요? 예. 아, 너무 아쉬운데. 자유한국당이 제일 재밌네요. 아, 네. 정전 뉴스가 제일 좋았어요. 좋았죠. 40분 정년 뉴스. 확실히 비용을 아껴야 된다. 네, 어디서 그런 귀한 소식을 듣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네, 정말. 희귀템을 사랑하는 윤카피 기자. 네. 네. 바른정당 얘기 그럼 넘어가 볼까요? 바른정당은 뭐 앞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듣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걸 소개할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잔잔한 소식들인데요. 잔잔하죠. 네. 그냥 그 바른정당에서 누구 어떤 선수들이 지금 출마했나만 좀 한번 아, 짚어보도록 거기도 할까요? 전당대회 중이죠, 있습니다. 지금? 예. 하태경, 되게 정운천, 궁금해요. 예. 이혜훈, 네. 김명우 정도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누가 될까요?
4명이 다예요? 네. 한 명 더 있던 것 같은데? 한 명이 탈락했어요. 아. 한 명이 그 시문화 남편. 예, 지상국인데 그만뒀어요. 예, 그만뒀군요. 지금 아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사퇴했습니다. 아 맞다. 시문화 뭐 뭐 수면제인가 뭐 많이 네네. 먹고 뭐 그렇다 뭐 그래서 4명인데 아, 근데 바른정당 하기 전에 네. 빠꾸에서 자유한국당 한 말씀만 더 아 정말요? 들어드릴까요? 아 좋아요. 자유한국당 제일 재밌어요. 빠뜨린 거 있어. 여러분들이 너무 이야기 보따리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좀 올라갔나요? 아, 오늘 저기 그 TV 토론을 지금 자유한국당 후발주자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 얘기 저기 아, 그러니까 홍준표가 TV 토론. 아닌 나머지 네. 두 후보가 두 후보가 열심히 TV 토론을 원하고 있는데 네. 저기 뭔가 조건을 걸었어요. 당장 TV 토론을 진행하지 않으면 사퇴? 후보 사퇴하겠다. 아, 이렇게 나왔죠. 홍준표가 TV 토론을 거부하는 건가요? 네, 홍준표가 아. TV 토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겠죠. 홍준표가 어.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퇴하겠다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진짜 이거 배워야 된다니까 이 뻔뻔한 거. 이 뭐라고요? 뻔뻔함을 홍준표가 뭐라고요? 홍준표가 뭐라 그러냐면 나야 좋지. 아니 나야 선거 안 하고 이기니까 좋지. 이렇게 답을 했다는. 홍준표답다. 진짜 답다. 아, 아니 근데 이런 건 깨끗해. 조금 논리가. 배울 필요는 있어. 맞습니다. 너무 깨끗해. 진짜 쿨하네. 우리 그때 지난번에 얘기했던 여당 레토릭 같은 그런 느낌. 네. 얘가 야당으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꿀리지 않아요. 네. 여당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아, 네. 참 우리가, 좀 우리가 배워야 돼. 그런 여당 자세를 빨리 네. 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진짜.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바른정당 누가 될 것 같으세요? 하태경, 정운전, 이해운, 김영우. 하태경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진행했던 과정에서는 정운찬하고 이해운이 지금 앞서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여론조사가 정운천, 있나? 정운천. 네, 정운천하고 네. 정호천이 될까? 그건 호남이었기 때문에. 근데 좀 호남에서도 아, 그런가요? 표를 많이 못 받았더라고. 호남 출신인데. 이해운 이해운이 가장 의원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호남에서 이해운이 1위 했을걸요? 아니요, 정운천 의원이 1위, 호남에서 아, 1위 그러면 했는데 최근에 했던 뭐 게 차이가 차이였나? 표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다 뭐 24, 22 비슷비슷해. 저는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좀 약간 허수라고 생각하는 게 바른정당 지지자다 당원이 전 있다는 게 좀 믿어지질 않아서요. 근데 아니 내가 지금 말한 숫자는 네. 거기 현지 투표한 거야. 네, 그 투표한 바른정당 결과가 나왔죠. 당원들 지금 2번 했을 거예요, 아마. 투표를 했거든. 네. 네. 했는데 호남 지역에서도 정원천이 압도적인 1위를 못했어. 저는- 근소한 차이 1위였어. 저는 이해운 의원이 당선 안 되면 유승민 의원 되게 타격 입을 것 같은데요? 대리인이잖아. 아, 그렇군요. 그렇죠. 지금 유승민도 뭐 근데 어차피 지금 그 당이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다.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당도 보면은 그 어쨌든 전당대회 토론인데 토론 내용이 다 이런 식이에요.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해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무슨 누가? 빙신 같은 소리를. 각자 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같은 경우가 연대론이에요. 돌아가야 된대요? 예. 지금 자유한국- 연대로는 안 펼치는 사람이 이해운이죠. 정신 나갔네. 하태경이에요. 하태경이에요? 예. 하태경 입장이 뭐냐면 웃겨요. 연대는 절대 안 된다. 자강론을 해야 된다. 이게 안철수 같으면 자강론이라도 내세우잖아요. 하태경의 얘기는 홍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연대할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그건 또 뭔 복당할 수 없다. 소리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원이 다 아이씨. 어떻게 하면 언제 돌아갈까 그 얘기만 아이씨.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파선에 있는데 모선으로 돌아갈 때까지 대장을 뽑는 게 이 전당대회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지금 그 모세 기다리나? 그 모세가 말이에요. 그 애굽 탈출할 때 홍해 그 바다를 갈라서 출애굽하면서 맞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잖아. 제가 보기에는 좀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는 모세가 지금 제가 보기엔 나와야 보트 되는 거야? 피플인데 다들 보트 피플인데 거기서 대장을 뽑아서 어디로 가야지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자유한국당이라는 큰 배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것만 노리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그게 전부 다 이 사람들이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가 뭔가 리더십도 부족하고 생각도 짧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어쨌든 대장이니까 그분이 좀 뭔가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 새누리당 그 박근혜 탄핵 때문에 바른정당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돌아간다는 거는 정체성 부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러면 다시는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을 박살내서 저기를 없애고 새로 그 보수정당을 만들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언제 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언제 갈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 그 자기에 대한 존재 부정인데 누가 지지를 하겠어요? 그냥 바른정당 보면 눈앞에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장님 정당 같아요. 거기에 비하면 진짜 안철수가 훨씬 정치를 잘하는 거야. 안철수 정치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쨌든 안철수는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가지고 계속 자강론 펼치면서 가보겠다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탄핵 때 그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그 자체로 이미 노선과 방향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되돌아간다고? 그 중에 가장 한 강경하다고 보여지는 하태경의 한 소리가 홍준표 출당 안 시키면 합당은커녕 연대 논의도 하면 안 된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 홍준표랑 해서 본인 얘기하는 거 겠다 아니에요? 매일 주사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주야? 말은 되게 세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돌아가겠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겠다는 거네. 아이, 아니 뭐 그럼 홍준표 말고 원유철은 좀 낫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유철은 좀 낫나? 아이고, 진짜 답답하네요. 원유철이 당 대표 되면은 다 돌아가겠네. 아유 형님 그러면서 저희 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죄송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근데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아무런 비전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건데 저기 그 갈릴 거 아니에요. 표가 찢어질 테니까 그 지방선거 전에는 아마 얘네 지금 의지로 봐서는 안 된다. 근데 내가 이제 칼럼 다른 그 이뉴스투데이 칼럼에서 내가 쓴 게 내가 바른정당한테 조언을 해준 거는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하라 그랬거든. DJP 연합 참조해가지고 DJP 연합처럼 그렇게 선거 공조를 하고 뭐 장기적으로는 합당도 하고 그쪽하고 그렇죠. 합치는 게 맞습니다. 한국 정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그게 자유한국당을 없애는 길이라면 자기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그게 훨씬 남는 장사고 미래가 있는 길이거든. 정치적 상상력 결여.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가는 거는 정치를 그냥 대충 그냥 영남 땅 따먹고 그냥 끝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얼굴에 코딱지 붙인다고 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걔들이 돌아가가지고 자바당이 합쳐서 바른 한국당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지지율이 그만큼 붙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1+1이 2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선거는. 저는 빨리 바른정당이 그 유승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그 유승민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어쨌든 자강론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아직도 제가 보기엔 좀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난 유승민 환상 얘기하니까 그 유승민 환상을 또 이쪽 진영에 광범위하게 유포한 한겨레 신문이 탁 떠오르네. 마치 엄청나게 대단한 무슨 합리적 보수주의 정치자인 것처럼 막 엄청나게 띄워주고 네. 그랬잖아. 수준들이 진짜 왜 이렇게 낮냐. 상상력도 없고. 나 그게 제일 짜증나요. 왜냐면은 야, 유승민이 무슨 합리적 보수주의자야 그게. 박근혜 탄핵과 촛불시 이건 대한민국 역사로 보면 엄청난 큰 변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변혁을 통해서 보수 정권 진보 정당도 새로 태어나야 되고 보수 정당도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하려면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난파선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지금 유승민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할 능력도 안 되고. 네. 그러면 사실은 유승민을 갈아치고 그 역할을 할 사람을 내세워야지. 누가 있을까요? 근데 걔들이 모인 이유 자체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는 목적으로 모인 애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을 깨고 나온 이유는 유승민 때문에 나온 거라기보다는 반기문 때문에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남한테 의지해서 가려고 만든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민의 역할이 그때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유승민의 역할은 없는 건데 마치 유승민이 그 바른정당의 얼굴 마담인 것처럼 보이는 이 구조가 바른정당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그 탄핵 동참도 하고 그렇게 나왔을 때만 해도 저 멀리 뭔가 약속의 땅이 있는 것처럼 신기루가 보였던 거야. 그게 그래서 방송이었을까요? 뛰쳐나와서 용기를 진짜 낸 거야. 용기를 탁 저기 내서 반기문이라는 딱 선지자도 갔는데 있고 헐 여기가 사막이야. 황무지네. 나의 이름 적박 부른 고사하고 황무지인 거야. 그렇죠. 좋됐다. 아, 너무 그 뭐 웃기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도 거기서 이미 나왔으니
거기 황무지에서 해야지. 돌멩이도 개간을 해야지, 이 골라내고 새끼들아. 곡괭이질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아니 야, 니들 저기 자유한국당 돌아가잖아. 그러면 노예 된다, 노예. 노비 된다, 노비. 노비지. 이제 저 그걸 배신자놈들. 살려두겠어요? 아니, 홍준표? 공천학살이지. 예. 공천학살 진짜 피해 공천학살이지. 아마 한 명 살려줄 거다, 한 명. 저는 정말 어이없는 사람이 그 장재원이라는 사람. 네. 웃기지. 그 파파이스 나와가지고 유승민 한 번만 너네들은 표 많잖아 우리 좀만 줘 뭐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부탁하는데 그냥 원래 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 되니까 남는 표 우리 좀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사람들이 박수도 받고 뭐 나중에 좀 지켜보겠어요 하더니 다음 주에 포럼 날라가. 그러면 그 자다가 이불킥도 아니고 그건 정말 내가 보기 너무 창피한 거야 진짜. 그리고 이거 파파이스 그 현장에서 파파이스 듣고 현장 방청하면서 그 장재원 그런 멘트에 막 박수 치고 했던 사람들 뭐가 되냐? 뭐가 돼 그렇지. 완전 진짜 쪼다 밥 쪼다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못 들이지. 이 김어준이 참. 김어준도 그때 말 잘못한 게 그러니까 장재원 뭐 나중에 뭐 대통령도 한번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굉장히 띄워줬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자다가 진짜 이불 차야 그때는 돼. 띄워줄 수밖에 없었던 게 장재원이 정말 자기는 완전히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는 그 스탠스를 아주 강력하게 뿜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바른정당에 대해서 한마디 들으면 모두가 거대한 착시현상에 빠져 있는데 제 말씀을 들으면 맞아 그렇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바른정당이 합리적인 보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라 걔들이 나오게 된 동기는 촛불에 타 죽을까봐 탈출한 애들이에요. 맞아요. 자유한국당에서. 살려고 나온 그러고선 거지.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사실은 비박 반박들이잖아요. 비박 반박이라고 딱히 뭐 왼쪽에 있거나 합리적인 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급조한 레따루가 그것이고. 네. 깨끗하고 아주- 따뜻한 보수. 그러니까 이제 난파선 배가 이제 약간 기울고 이제 난파선이 되니까 보트 하나 띄워가지고 꽃차 띄워가지고. 뛰어내렸어. 나왔어. 선장님 모시러 뛰어서 나올 왔는데 때만 해도 저쪽에 구조선이 선장이 있었어. 올 줄 알고 갔거든? 갔는데 구조선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난파선으로 다시 지금 되돌아가겠다. 저기 반기문이 저기 집 수평선 위에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신기루였던 거야. 없어 가보니까 없어. 신기루의 연석이다 진짜. 심란합니다. 아, 장재원 의원은 한심한 얼마 정도. 전에도 뭐 다시 합쳐야 된다고 바른정당 돌아오라고 또 성토를 해서 그 기사에 댓글이 그냥 야, 니들 다 그냥 다 합쳐. 그래. 내가 니들한테 기대를 거기에 병신이 다 합쳐서 한꺼번에 망해라. 귀여운 것들. 바른정당 정말 신규를 보고 있는 바른정당 얘기를 좀 해봤고 국민의당이랑 합칠까요? 저는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는데 자유한국당이랑 합치죠. 그러겠죠? 가서 이제 2등 국민으로 사는 그 거죠. 국민의당과 공천학살 당하고. 2등 국민으로. 국민의당이랑 같이 바른정당이 좀 합쳐서 그러니까 중도적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 아까 권 기자님도 기사 쓰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바람이고 그래야 자한당이 없어지니까. 국민의당도 지금 어떻게 하면 더불어민주당 다시 돌아올까 그 걱정하고 있는데. 국민의당도 지금 당대표 선거하고 있지 않나요? 아닌가? 국민의당이요? 네.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못 들었나요? 아닌가? 국민의당은 비대위 체제죠. 지금 그렇죠. 비상대책위원회로만 있어서. 아마 상당 기간 비대위로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요즘 국민의당은 왜 이랬다 저랬다 박쥐같이 그러는지 네네.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국민의당 소식 좀 전해드릴게요. 국민의당은 궁금하다. 또 여기 우리 호프 홍준표가 또 여기 또 이번 주에 되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괴롭히는 발언을 또 했는데요. 20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초재선 의원 초청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기가 막혀. 이 홍준표만한 정치공학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물론 대통령 한 분이 계시긴 한데 그분은 진짜 정치공학에 한 18단 정도 되시고요. 자, 홍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차피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흡수가 될 것이다. 야마더라. 바른정당은 우리가 당수심만 잘 되면 상당수 의원들이 복귀를 할 것으로 본다. 이건 좀 기분 나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흡수된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당 구조가 된다. 하여튼 이 홍준표는 양당 구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양당 구조가 되면은 50대 53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건 약간 낡은 사고 방식이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수구 기반은 완전히 박살이 났고 수구 콘크리트 완전히 박살이 난 상태죠. 하여튼 이렇게 한번 긁었어요. 근데 말은 상당히 되는 말입니다.
제가 봐도 국민의당 흡수될 가능성 높고요. 또 바른정당 흡수될 가능성 높죠. 그래서 뭐 새정치라는 건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다 포말처럼 사라지는 것인데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 말 듣고 빠그셨습니다. 막말도 범위 한계 금도가 있는 법인데 홍준표 의원이 점쟁인가? 라면서 그렇게 점치면 따귀밖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말에는 막말로 보다. 받아줘야. 그렇죠. 이거 진짜 막말을 막말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당이 좀 기마이가 약해 보여. 그러니까 계속 우습게 보고 계속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야당 중에 제일 아끼는 정당이라면 또 예, 새누리당이죠. 야당 전문 기자 네. 윤가피. 네, 야당 전문. 네. 새누리당 소식은 전에 제가 뭐 후속 보도 약속했었는데 네.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고요. 다행이네요. 네. 다만 그 지난 1일에 조원진 의원이 그 13개월 당원권 정지 받았었죠. 네. 예, 그 이후에 좀 사태가 해결되나 저는 사실 살짝 불안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제명을 당했습니다. 헐. 예. 아예 제명이요? 제명당했어? 아주 완전히 제명을 당해 버렸는데 뭐 새누리당 대변인 이군로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또 누군가요? 왜 공당의 대변인을 몰라? 제가 정치 시사 너무 정치를 팟캐스터가 모르네요, 제가. 이군로 대변인이면 진짜 당산이 있어요, 당산은. 네, 그러니까요. 당산 출입 기자도 없다고 그러던데. 예, 이군로 대변인은 명 대변인이잖아요. 네. 예, 제가 들어보시면 공부가 압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동안 조원진은 원내대표, 당대표라는 가짜 직책을 불법적으로 사칭했으며 사조직을 구성하려는 등의 행위로 당내 분란과 갈등을 조장했다. 무슨 가짜 직책 여기가 당 맞아? 가짜 직책을 남발했다고 합니다. 네. 뭐 당연히 저번이랑 비슷하게 무효 소송을 추진한다고 그 합니다. 가짜를 남발했다는 게 당 대표를 당 대표도 하고 원내 대표도 하고 막뭐 본인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거기 당 대표랑 원내 대표가 있나요? 전 그게 궁금한데요. 전에 있었어요. 분명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정광택 뭐 네. 이런 사람도 있었고 김영애 얘기도 했었잖아요. 당 대표가 있긴 있었습니다. 권영애. 예, 옛날 안기부장. 네, 김영애. 저는 순간적으로 권영의 그 자해 권영이에요. 예, 저번에 말씀드렸죠. 발표문을 딱 듣는 순간 그 북한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할 때 네. 그때 발표했던 발표문하고 싱크가 맞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쪽 쓰는 어휘들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조원진 의원은 무소속인가요? 이게 무소속 상태는 맞죠. 근데 네. 이제 또 복당하겠죠. 아니 복당이 복당? 이 당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조원진의 멸절을 바라고 있어요. 아니야. 그런 개념이 저기 아니에요.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조원진에게 좀 약간 존경심이 들었어요. 사실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요 핑계를 대고 있는데 뒤에서 좀 말씀드릴 것이고요. 조원진은 제법 그 돌아올 다리를 불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당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홍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거래해 재판이 진행 중인 뇌물죄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가 지금 거래를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현재 소송당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런 토론을 하는데 뭐 주로 박근혜 탄핵 책임론 공방이랍니다. 저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도 뭐 이걸 듣지는 않았는데 아니 박근혜 탄핵도 있으면 일단 잘된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가 탄핵된 게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고 싸우는 걸 보니까 얘들은 정말 아직도 자기네 당이 왜 지지율이 몰락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기 싫은 것 같아. 박근혜 탄핵도 뭐 그냥 떠밀려가지고 당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거를 탄핵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고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탄핵에 책임 공방을 한다는 그 내용이 탄핵된 박근혜를 잘못했으니 누구의 잘못이냐가 아니고 너 때문에 탄핵됐다. 그러니까 탄핵된 게 나쁜 일인데 이런 상황까지 누가 끌고 왔느냐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상식을 파괴하는 정당일 아니 뭐 어떻게 그럴 생각을 할 수 있지? 제가 보기엔 근데 이게 섞여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워낙 그 자유한국도 스펙트럼이 넓은 당 아니겠습니까? 저는 홍준표가 당대표 될 것 같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자유한국당의 주인은 여전히 친박인데 뭐 네, 그렇죠. 서청원, 뭐 최경환 이런 사람들이 그 주인인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지금은 한 1년은 더 숨어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 1년 정도
자기들 앞에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차라리 홍준표가 낫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흠이 많으니까 그렇죠.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 친박의 이런 바지사장 같은 생각을- 거죠.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뭐 그런 뭐 전적으로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그런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암담하네요. 거기 생각하면 홍준표가 그래도 그 박근혜를 반대하는 세력이었잖아요. 아, 그게 되게 애매했어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서 되게 절묘해요, 그게. 네. 저는 홍준표가 완전히 자유한국당을 말아먹을 사람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은 지금 뭔가의 목표가 없어요. 사실은 목표 없이 그냥 그날 하루벌이로 사는 거 같은 모습을 하루벌이. 네.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살고 뭐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그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거든요. 하루 욕벌이. 하루 벌어, 하루 욕 먹고 사는 하루 거야. 욕벌이. 근데 그 와중에도 그 3명 후보 3명이 그래도 서로 이제 뭐 공방전 이런 건 좀 하죠. 난타전이라든가 뭐 난타전인데 일방적으로 홍준표한테 공격이 쏠리는 걸로 봐서는 역시 홍준표가 유력하지 강자네요. 않나. 아. 그걸 다 봤어요? 아, 그럼 봐야지 기자가. 우리 자바국 전문 기자예요. 성격 좋네. 비위가 좋은 거지. 제 낙이에요. 망해가는 집 보면서 기뻐하는 게 제 낙입니다. 아, 그 뭐 탄핵 공방을 하는데 되고 그분들 블로그를 찾아다니거나 그분들 SNS를 찾아다니는 그런 수고를 좀 해야 됩니다. 속이 좀 들어요. 이게. 그 이름이 뭔지 한두 개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제 아이템이라서 제 단독 아이템이라서 그거는, 단독이라 네, 아, 영업 욕심내시네. 비밀이라 영업 말씀드릴 수 비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신경 써서 주의를 주셨던 얘기를 네. 들어봤고 새누리당 다른 소식도 없나요? 네, 새누리당 뭐 소식은 또 여러분들 귀가 썩을까봐 이 정도에서 네. 멈추도록 하고요. 네네. 자유한국당 좀 전당대회 좀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멸종시켜야 할 정당. 예, 자유한국당이 진짜 원흉이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죠. 지금 전당대회 예, 전당대회 중이잖아요. 중인데요. 그죠? 새 전당대회- 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뽑는 건가요? 그게? 최고위원도 같이 최고위원 뽑는 다 거죠. 같이 뽑는 거죠. 아, 그래서 후보가 누구 출마했냐면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 의원 출마했는데 뭐 신상진 의원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알죠. 알지. 의사 출신이고 성남에서 삼선이요. 원래 이분이 그 옛날에는 학생운동 했을걸? 아, 그래요? 원래 학생운동 출신인데, 서울대 의대 출신이고, 그리고 성남에서 그 시민운동가 활동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어딨더라? 하여튼 저쪽 한나라당 쪽 가가지고 그때 조금 의아하긴 했지. 제 기억으로는 무슨 재보선에서 당선된다면 연달아 맞아. 쪽으로 알고 있는데. 재보선으로 예. 들어갔었지. 자, 홍준표, 원유철, 신상진이면은 그 누가 이길까요? 글쎄요, 뭐 저는 홍준표가 될 것 이겼지. 같은데요. 역시 홍준표는 이번 전당대회를 위해서 대선에 까지 출마를 했잖아요, 사실. 대선 출마 이유 자체가 이번 그렇지. 당권에서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축제가 되어야 될 전당대회가 아무래도 조금 위축된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잇따른 악재도 많고요. 네. 그래서 캠프 규모도 뭐 거의 보좌관 한두 명 데리고 하는 수준. 캠프라는 게 사실상 없다고 그래요. 그 비용도 많이 안 들이고 하고 그래서 한껏 몸을 낮추고 비용도 줄이고 이런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민심이 무서운 걸 아니까. 근데 비용을 뭐 너무 줄였는지 2차 전당대회에서는 그 호남권 그 타운홀 미팅이 열린 장소에서 정전이 돼 버려 가지고요. 40분 동안 예, 전당대회가 중단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듣는 거예요? 진짜, 빨대가 있나? 아니, 진짜 희귀한 뉴스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좀 익스클루시브를 자유당에 무슨 추구합니다. 빨대가 있어요? 이상하게 자유당을 사랑하시더라고요. 놀라운데. 아니 나한테 숙제를 이런 걸 주니까 나도 이런 거 하기 싫어. 혹시 가가지고 정전을 만든 사람 아니에요? 아 이게 비용을 아끼다가 너무 싸구려 호텔에 가서 두꺼비 집 내리는 사람 아니에요? 두꺼비 좀 내린 사람. 가피님이. 전 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참. 이쪽에서 여기서 토봉으로 경찰을 폭행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게 진짜 압수해갈 만 하잖아요. 네. 경찰은 사실은 그 쇠 몽둥이는 다 뺏어가요. 뺏어가야죠. 네. 이거 죽창도 뺏어가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네. 어쨌든 때리기까지 했다니까. 하여튼 이 경찰들은 맷집도 좋아. 이 태극기 집회자들이 때리면은 맞고 잘 묵묵히 잘 참아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국기봉 회수하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안 주니까 백모가 이 어쨌든 좌익 탈곡기 아닙니까? 경찰이 갑자기 순간 좌익으로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휘발유통을 열고요.
위험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고 주의를 줬답니다. 아이고. 아유, 휘발유 통을 닫으면 되는데. 어디서요? 파출소 안에서? 예, 그렇습니다. 트럭 위에서 트럭 이제. 위에서? 힘든 일 하셨네. 그러니까 경찰이 트럭 위에 올라가서 박주필을 막았었겠죠. 네. 그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이 과정에서 휘발유 일부가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네. 자, 이게 미디어 워치의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친절하게 주의를 줬어요. 아, 내가 휘발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조금 흘러내렸네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네. 라고 주의를 준 셈입니다. 근데 그 주의를 경찰이 예. 말을 안 듣고 말을 안 듣고선 올라가서 기어코 굳이 올라가가지고 막다가 사단을 했다. 암흑의 경위가 2m 아래로 떨어지면서 아이고 좀 다쳤습니다. 부주의한 경찰이 다 있나. 예. 왜 떨어지고 그러나 이러는 그리고 거. 왜 올라가지 주의까지 줬는데. 예, 그래서 이 경찰은 박주필에게 특수 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네. 미디어워치 설명이고요. 다른 곳 보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저는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보도만 인용하는 거예요. 네. 예. 태평로 파출소 인근에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을 협박한 혐의로 잡혀갔다. 뉴스원의 보도입니다. 네. 박 집행위원장은 탄핵 무효 집회가 열린 11일 오후 1시쯤 대문 인근 태평로 파출소 앞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네. 방화를 시도했답니다. 박 집행위원장은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주머니에 라이터를 꺼내며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관을 위협했다. 예, 이게 이제 다른 머니투데이의 시각인데요. 네. 뭐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휘발유통을 열고 라이터를 꺼내면서 가까이 오지 마! 이러면 이제 누군가에게는 그게 주의로 들리기도 하고요. 뭐 네.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 강도가 은행에 쳐들어가 가지고요. 총을 쏘면서 꼼짝 말고 손들어 움직이면 쏴버리겠어!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주의가 되겠죠. 친절하기도 해라. 이렇게 새누리당 움직이면 큰일 나겠네요. 네. 새누리당 보도 이게 좀 찾아봤습니다. 세상에. 새누리당 뉴스를 다 읽어주는 데가 있네요. 아, 네. 제가 이제 근데 예. 숙제를 받아가지고 비위가 강해. 비위가 세. 단순히 구글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도 못 구하는 그 희귀템인데. 네. 국내에서는 거의 우리가 유일하지. 네. 네. 이 애국 단체들 일단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면면들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왜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추경부터 시작해서 인사청문회 발목 잡고 있는데. 다 발목 잡고 네. 있는데 뭐 얘는 그렇게 확실히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역시 보수적이다. 이 보수의 진가를 볼 수 있습니다. 막 던져.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뭐 나름의 자기의 그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고 있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그 바른정당 애들 어떻게 하면 그 추운데 안으로 들어갈까 좀 애태우는 그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나은 건가? 지조가 있나? 지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나에겐 박근혜밖에 없어. 예. 그 또 뒤에도 재미있는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그 보수 진영에서 정말 존경받는 농객 한 분 계시잖아요. 백모 농객입니다. 백모라고 불리는 분이고요. 유명하지. 이분 별명이 좌익 탈곡기입니다. 좌익을 하도 탈탈탈 잘 털어서 좌익 탈곡기. 예, 농객 백모 박성현 씨. 뉴데일리 주필이기도 했죠. 예, 이분이 드디어 석방이 되었다고 아주 새누리당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뭐 무죄로 석방된 것은 아니고요. 징역 1년 6개월 받고 집행유예 3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이 이제 구치소 안에 소식을 묻는 질문에 구치소에서 막 이재용도 만나고 그랬나 봐요. 또 박근혜하고도 같은 구치소였나 봅니다. 서울구치소. 예. 이재용 회장도 아주 잘 버티시는 것 같고 또 풍문으로 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아주 잘 버티고 계시다고 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 나왔어요? 같이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보필하지. 그러니까 왜 본인만 못 버티고? 그러니까 왜 구속됐느냐 이제 이게 관심사인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마이너한 뉴스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챙겨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디어워치의 보도를 인용한 것입니다. 아니 그 신뢰도 높은 언론을 그렇죠. 여기가 뭐 논문 표절의 논문 감별의 메카 아닙니까? 네. 네. 신뢰성 있는 뭐 권위 있는 논문 권위 있는, 네. 논문 돈 떨어지면 돈 주는 데 아니에요, 거의? 진짜. 그렇죠. ATM. 네. 걸어다니는 ATM.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 여기 애국 세력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그런 곳이죠. ATM. 네. 왜 잡혀갔느냐? 이건 제가 최대한 이쪽 선의로 어쨌든 미디어워치의 보도를 인용하면요. 요약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 백모가 가지고 있던 스테인레스 재질, 그러니까 쇠 국기봉 86개를 압수해 갔습니다. 아니 국기봉을 왜 꼭 쇠로 가지고 있대요? 어디 가면 그런 걸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박주필이 박성현 주필 백모죠.
이거를 다시 뺏어오겠다고 경찰서로 쳐들어갔어요. 1톤 트럭을 타고 애국 시민들과 함께 그 파출소로 쳐들어가서 국기봉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왜 안 줬는지 혹시 아세요? 왜 안 듣는가요? 이 시위대가 국기봉으로 태극기 시위대가